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통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 건데요. 지난주에는 요통의 원인, 증상, 요통의 질병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치료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것 같은데,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서 선생님 MRI 촬영을 좀 많이 적극 남발하여 권유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또 그렇게 제안을 받으면은 안 찍으면 불안하고 그렇죠. 찍으면 돈 아깝고 이런 마음이 네네.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 이 MRI가 꼭 필요한 건지 이런 네. 게 조금 궁금해요. 네. 이제 요통이 왔을 때는 요통이라고 하는 거는 첫 시간에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통이라고 하는 건 허리가 아프다라는 거고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에서 오는 증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그 복합적인 증후가 어떻게 왔느냐라는 건 MRI 하나만으로 볼 수 없고요. 네. 먼저 이제 허리에 아픈 양상을 자세하게 보면 증거가 나타나요. 훌륭한 수사관은 현장에 나타나 있는 증거들을 보고 놓치지 않잖아요. 네. 그죠? 얼마 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라는 네네. 추리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한 영화에 보면 이제 굉장히 그 현장에 나타나는 증거들을 캐치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범인을 찾아내는 건데 음, 훌륭한 의사는 그 환자가 있는 미세한 그 증상들을 바라보고 이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예요. 좀 많이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환자가 아픈 양상들을 조금만 더 질문해 보면 이 환자의 원인들을 좀 찾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병력을 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언제부터 아팠냐는 게 중요해요. 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만성적으로 아픈 건지 아니면 아픈 지가 2, 3일 정도 됐는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급성으로 온 요통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염좌, 허리가 삐었다, 근육의 통증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한테 아프기 시작한 시점을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내가 무거운 것 들다 그랬어요. 아니면 운전하고 오랫동안 어디 좀 다녀왔는데. 여태가 왔는데 아파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김장하고 아픈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쭈그리고 앉아서 김장하고 나서 아파요. 네. 이런 분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질환이 더 심해졌거나 네. 아니면 없었는데 허리에 근육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그거 외에도 통증이 완화되는 자세가 있어요. 구부리면 좀 덜 아파요. 또는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더 아파요. 또는 조금만 걸어가면 더 아파요. 그런 통증이 양상되는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걸 따라서 질환이 진단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질환들이 있는지 고열이 났다든지 소변에 피가 나와요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통증이 오면서 다리의 저림 증상 또는 감각이 이상한 증상, 방산통이라고 하는데 찌릿찌릿한 증상이 타고 내려가는 것 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이런 양상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허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먼저 1차적으로 진단하게 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라는 거는 골격의 구조를 보는 거니까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도 좀 더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추간판이 탈출돼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중요하다. 또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은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또는 이제 정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운동선수처럼 확실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MRI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요통이 막 심해질 때요, 선생님. 이거를 계속 진통제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고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무마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두통은 진통제를 먹는 게 좋다라고 들었는데 네. 참는 것보다 네네. 요통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은 정형외과 가면 네네. 대부분 환자들이 허리 아파요라고 가면 일단 약 처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리치료하고요. 최근에 이제 시술이라는 요법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약제들을 써서 다양한 시술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보통 처방하게 되는 근위환제와 소염 진통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아닌 비스테로이드성의 소염 진통제는 네네. 6명 중에 1명 정도에게만 효과가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분별하게 이제 처방하게 되는 소염 진통제와 근위환제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6명 중에 1명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너무 극렬한 통증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자들 질문 많이 하거든요. 머리가 아픈데 진통제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제가 하루 종일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먹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는 뭐 한방으로 치료하든 진통제를 먹든지 간에 통증이 너무 심하면 참지 말고 네네. 한두 번 먹는 거는 오히려 삶의 질을 위해서도 차라리 낫다. 그래서 복용하시라고 오히려 권유를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경우에는 처방을 받으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통 환자들 중에서 제일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디스크 수술을 빨리 하는 게 낫다. 네. 그 디스크 수술 하는 거 진짜 안 좋다. 참아라. 웬만하면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양쪽으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한의사 선생님으로서 그 디스크 환자들 네. 이제 만나실 때 네. 이제 어떤 코멘트 하시고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네. 수술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제 굉장히 많았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모 정형외과 병원에 허리 디스크 환자 수술 건수가 네.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그런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디스크가 나오면 무조건 수술을 좀 시켰던 너무 남발한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으로 반드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느냐라는 네.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제가 환자들한테 해주는 꼭 이야기는 첫째,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을 고려하라.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수액이 탈출돼서 이거 반드시 수술해야 돼요. 왜냐하면 환자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다리가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도 최근의 학설들은 수술하지 않고 6주에서 한 3개월까지 보존 치료를 해도 많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네네. 학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일단 한 템포 기다려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먼저 세 가지 증상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네. 뭐 진통제 맞고 마약성 진통제 맞고 침 맞고 부항 뜨고 해도 한 일주일 차도가 열흘이 지나도 전혀, 예, 한 달이 지나도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 그럴 경우에는 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죠. 두 번째는 마비가 오는 경우에 마비가 와서 이제 다리가 못 움직인다,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해야 돼요.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고려를 하라. 세 번째는 오랫동안 신경이 눌리게 되면 다리가 한쪽이 가늘어져요. 근력이 한쪽만요? 예. 왜냐면은 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보통 오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척추관 협착증은 같이 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늘어지는 다리에 근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건 오랫동안 신경이 계속 눌려져서 근육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시 진단을 해서 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방법이 따로 없을까라는 거는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서 확정을 하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A 병원에 갔는데 지금 당장 수술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수술해야 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또 환자 입장에서 두어 군데 더 찾아가는 게 진짜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그렇긴 몸에 하죠. 칼을 대서 수술을 맞아요. 한다라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인데 수술하라 그래서 수술하고 척추를 이제 핀을 박아서 고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 정말 후회해요 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또 의외로 많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있죠 물론.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지를 똑같이 비교해보고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이제 재고를 해서 보라. 그렇게 환자들에게 꼭 설명을 합니다. 네, 디스크 수술은 가능한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그렇게 이제 말씀이시죠. 파악을 해보라. 이렇게. 왜 한의원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해주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한방에 오는 환자들의 반 이상이 허리 아프거나
머리 아프거나 어깨 아프거나 이렇게 통증 질환이고요. 그 통증 중에도 제일 많은 빈도가 허리 통증, 요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방은 요통을 대부분 가면 뭐 침 치료하죠, 그죠? 당연히 침 치료를 하고요. 부항이라는 것도 하고 뜸도 뜨고 그거 외에 요즘 그 약침이라는 걸 또 많이 해요. 약침. 네, 그러니까 이제 침 대신에 한약 침 혈자리에 경혈점에 네. 한약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벌독이 들어가는 걸 이제 봉침. 봉침이라고 하고요. 그거 외에 이제 뭐 우리가 천수근이라고 해서 악마의 발톱 이런 거는 이제 관절에 좋다라고 해서 한동안 유행했던 건데 그런 천수근을 추출한 그런 약재들, 무릎 통증 이런 데 쓰고요. 그 외에도 뭐 어혈을 빼는 약침 이런 다양한 약침들이 있는데 네. 그런 약침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 그 외에 이제 요즘 추나라고 해서 교정하는 방법 하죠. 카이로프락틱, 추나 다 동일한 이야기인데 교정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꾸준하게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나요법 네네. 그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치료를 합니다. 그 추나 해주시는 거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그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따로 자격증이 있으신 다른 물리치료 선생님이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의사 예. 선생님이 다? 한방에서는 우리 한의사들이 다 하게 돼 있고요. 아.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 방송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려면 지휘 감독하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의사는 아직까지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이로프락틱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들을 의사들 같은 게 많이 시켜요. 그래 추나를 도수요법 이런 것도 시키고요. 근데 한의사는 아직까지 한의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럼 한의원에서 이거 해주시는 분들이 다 한의사들이 하는 겁니다. 한의사 선생님이시구나. 네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더 알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겠죠? 네네, 진짜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